자, 철근의 절단 및 굽힘, 이론적인 절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분포 하중을 받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운데 부분의 모멘트를 M이라고 하고 우리가 끊으려고 하는 그 임의의 점, 어떤 점에서의 모멘트를 M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면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 AA 단면에는 철근 5개가 들어가 있고 BB 단면에는 위에 있는 상부 철근 2개를 끊어냈으니까 3개의 철근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에는 1이 아닙니다. AS는 FYZ분의 M입니다. 그죠? 모멘트는 신 곱하기 8 길이잖아. 그러니까 AS1은 FY 8 길이 Z분의 M이 되고요. 요 BB 단면에서는 이쪽에서는 내가 철근을 끊었을 때니까 아랫부분에만 철근이 있어요. 아랫부분에만 철근이 있고 그리고 그때의 철근의 단면적을 AS1이라고 하고 그때의 모멘트가 M1이고 M1 FY Z1이겠지. 우리 강의 자료 여러분들 교재는 Z1으로 잘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 5개가 있을 때 Z하고 위에 있는 철근을 절단하고 아래에 3개만 있을 때의 Z1은 사실 어느 쪽이 좀 더 커요? 어느 쪽이 좀 더 길어? 3개 있는 쪽이 더 길겠지, 그지? 저 8 길이는 아래에 있는 철근의 도심까지잖아. 그러니까 밑에 열만 있으면 도심이 밑에 열의 중심으로 내려오는 거고 위에 철근이 2개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철근보다 위로 살짝 올라가잖아. 냉정하게 보면 철근이 3개 있을 때 8 길이 Z1이 5개 있을 때 8 길이 Z보다 살짝 길어요. 그죠?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살짝 긴 거를 알 수가 이미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양 지점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모멘트 감소 비율과 비례해서 우리가 필요한 철근 단면적을 계산해서 이론적인 절단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휘민장 철근량은 대략적으로 모멘트에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S1 이렇게 2개의 여기서 가드 내리지 말고 위에 있는 2개의 철근을 끊어냈을 때의 AS1은 FYZ1 M1이 되고 여기에 5개 있을 때 2개의 단면적 AS분의 AS1을 비교해보면 MZ1 M1 Z가 돼서 아까 우리는 이 Z1이 Z보다 살짝 긴 거는 알았지만 만약에 Z와 Z1이 정말 대세에 관계없어서 요 2개의 팔 길이가 유사하다면 요거를 원래 팔 길이보다 조금 적은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요 밴딩 모멘트의 강도를 약간 보수적으로 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크게 대세에 관계가 없다는 거지. 즉 AS1은 두 철근량이 변화하는 것은 필요한 철근의 단면적은 모멘트의 변화량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모멘트를 3개의 철근이 저항을 한다면 2개의 철근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모멘트 곱하기 해서 나올 수 있고 이 모멘트에 지금 5개의 철근이 저항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개의 철근이 없어도 되는 점은 이 모멘트 값의 5분의 3 되는 지점이겠지 뭐. 그치? 그럼 금방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이론적인 요 지점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 모멘트의 5분의 3 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겠지. 응? 근데 여기에서 뭘 하나를 가정했어? 팔 길이가 사실 살짝 차이가 나는데 요 2개의 팔 길이가 철근을 절단했어도 생기는 팔 길이가 대세에 관계없고 보수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론적인 철근의 절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랑 나랑 얘기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이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 그대로 내가 철근을 배근할 수는 없잖아. 요렇게 그대로 철근을 배근하려면
규격화된 사이즈의 철근이 아니라 요즘에 한참 유행인 비스포크지. 내가 필요한 사이즈의 철근을 주문해서 특수 주문해서 그렇게 만들면 요 밴딩 모멘트대로 요 값으로 내가 철근을 배근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철근 배근된 거는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어 16mm, 19mm, 22mm, 25mm, 29mm, 32mm 이렇게 딱 규격화된 철근만 나오니까 요 하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밴딩 모멘트보다 그거보다 약간 큰 저항을 휨 강도를 가질 수 있게 철근을 집어넣게 되잖아. 그러니까 살짝 집어넣게 더 큰 값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5개가 들어갔을 때는 요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보다 요만큼 크게 그렇게 해서 5개의 철근이 들어가게 돼서 5개의 철근이 들어가서 견디는 모멘트의 강도 값을 내가 아니까 그거를 5로 나누면 철근 하나가 견뎌낼 수 있는 휨 강도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5개 있을 때 요만큼이었으니까 3개 했을 때는 요만큼이다라고 하는 값. 만약에 가운데 걸 또 하나 끊어서 철근 2개만 남겨라. 그러면 네 번째, 즉 5개가 아니라 2개의 철근만으로도 견딜 수 있는 모멘트 값의 위치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탁탁 끊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규격화된 철근의 생산으로 인해서 공치 휨감도 N을 이용해서 철근의 절단 위치를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순서로 끊어서 이렇게 2열이 돼 있었는데 윗열을 먼저 끊었지. 윗열을 먼저 끊으면 팔 길이가 아래로 되게 내려가잖아. 팔 길이를 가능하면 아래로 유지하면서. 그지? 그 다음엔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거를. 즉 대칭적으로 외단 쪽에서 먼저 끊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절단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끊으면 그냥 계산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특수 주문해서 여기에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은 뭘 전제로 해? 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 여기에 이마만큼의 휨을 발생시킨다라는 거가 정확한 값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잖아. 근데 우리는 구조 해석이나 구조 역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가정을 해갖고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그림같이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등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이런 포물선의 형태를 갖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구조 역학과 해석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한 많은 가정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아이디어란 경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이쁜 형태의 포물선이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 2학년 때 3학년 때 재료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을 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이렇게 이쁜 선으로 나온다. 이거 실제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항상 안정되게 이렇게 여기까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라고 하는 관점에서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자체가 아주 아이디어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수많은 가정 배경 위에 저거를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절단점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다루는 많은 구조물의 스케일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한번 해봐봐. 그러면 많이 조심스럽잖아. 그치?